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4장 랜덤 베리어블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웃라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랜덤 베리어블, 확률 변수가 무엇인지, 그리고 확률 변수에는 어떤 타입이 있는지 살펴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이라고 하는 누적 분포 함수와 probability mass function이라고 하는 확률 증량 함수에 대해서 살펴보고, 누적 분포 함수와 확률 질량 변수의 차이점과 그 다음에 연관성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확률 변수에서 당연하게 한번 고려해 봐야 되는 expectation과 variable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고요. 기타 확률 변수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랜덤 베리어블의 정의입니다. 사실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이미 익숙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서로 다른 동전 두 개를 던질 때 저희는 너무 쉽게도 두 개의 동전 모두 앞면이 나오거나 둘 중에 하나만 앞면이 나오거나 아예 앞면이 나오지 않을 다음과 같은 샘플 스페이스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는 과연 서로 다른 동전 두 개를 던졌을 때 앞면의 개수가 어떻게 될 것이냐입니다. 저희가 파이썬 구현도 해봤고요. 이런 경우에 앞면의 개수는 최대 2개, 1개 혹은 0개가 되겠고 각각의 확률은 대략 다음과 같이 4분의 1, 2분의 1, 4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저희가 익스페리먼트를 실행을 했을 때 각각의 경우의 수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은 동일한 확률로 나올 수가 있고 equally likely outcome으로 나올 수가 있고 그 확률들을 다 더했을 때 1이 된다면 그 실행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그쵸? 동일한 어떤 확률적인 개념으로 공평하게 주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저희가 아주 쉽게 간단한 확률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probability of 0는 4분의 1, probability of 1은 2분의 1, probability of 2는 4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어떤 한글이든 영어로든 어떤 주어진 문제가 있고 요거를 집합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경우의 수를 표현을 하고 그래서 각각이 나올 수 있는 equally likely outcomes 그죠? 어떤 공평한 조건 아래서 각각의 경우의 수가 나올 확률의 기본적인 그죠? 성질을 바탕으로 구했을 때 이것을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글 혹은 영어 집합 표시 혹은 어떤 숫자와 그 숫자에 매핑되는 확률의 나열 이런 식으로 챕터 1과 2에서 배웠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개념을 저희가 확률 변수를 이용한다면 더 짧고 아주 클리어하게 아주 확실하게 구분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챕터 4에서는 다음과 같이 확률 변수 를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요 예제 같은 경우는 앞면의 개수가 결국은 확률 변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면의 개수가 2인 경우 1인 경우, 0인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의 확률 변수를 저희가 다음과 같이 정의를 했고, 그 결과 위에 있는 모든 글은 다음과 같은 한 줄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면의 개수가 나오는 확률 변수에 따른 각각의 확률, 그죠? 그래서 확률 변수에 따른 확률. 이 주어질 때, 그러니까 변수긴 변수인데 그 변수의 값이 변할 수 있는데 어떤 식으로 변하느냐? 랜덤하게 변하는데 익스페리먼트에 따라서 나올 수 있는 그쵸? 어떤 확률을 고려하는 변수 값으로 저희가 정의를 할 수가 있고 그 확률 변수 각각은 정말로 그 확률 변수가 발생할 수 있는 각각의 확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확률 변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률 변수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때는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내가 이 문제에서 확률 변수를 어떻게 디파인을 할 것이냐. 그리고 그 디파인을 했을 때 각각의 확률 변수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은 어떻게 되느냐. 이 두 매핑 값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챕터 4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런 확률 변수의 값은 이렇게 0, 1, 2 이런 식으로 숫자 값만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A라는 이벤트가 발생할 확률, probability of A는 확률 몇, A가 아닌, 그죠? A complement라고 하는 이벤트가 발생할 확률은 probability A complement는 확률 몇, 이런 식으로 해서 확률 변수 값을 꼭 정수가 아닌 어떤 그 컨텐츠 내용을 바탕으로 어떤 이벤트라고 하는 것이 발생하는 혹은 발생하지 않는 이런 경우로 나누어서도 역시 확률 변수를 디자인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과 같은 설명을 바탕으로 제가 1장, 2장, 4장과의 관계를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a first course of probability 그 로스 텍스트북에서 각 챕터의 큰 그림을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는 사진을 찍어주시고 주기적으로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봐 주신다면 단순히 각 챕터에서의 내용을 컨셉을 배우는 게 아니고 이 컨셉이랑 이 챕터의 내용이 그 전 챕터와 어떤 연관이 있고 지금쯤 왜 나왔는지 이런 큰 흐름을 그려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확률 변수는 다음과 같아요. 어떤 값입니다. 값. 어떤 이미 결과가 나온 것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고 어떤 값에 좀 더 흥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동전 두 개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값은 앞면의 개수가 두 개, 하나 혹은 0 이런 식으로 어떤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값에 사실은 좀 더 관심이 있는 거예요. 저희가 1장, 2장에서는 값이라기보다는 확률을 자체를 구하는 방법론을 크게 두 패러다임으로 고려를 해보고 확률 자체를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에 초점을 뒀다면 이제는 확률 값을 구하는 것보다는 어떤 각각의 확률이 나올 수 있는 그죠? 그 경우의 수의 값을 저희가 관심 있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예로 만약에 저희가 어떤 게임을 했는데 A라고 하는 게임에서는 1등을 했을 때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상금과 상품이 굉장히 많아요. 크고요. 근데 B라고 하는 게임은 1등을 해도 그거보다 굉장히 작아요. 그러면 저희는 확률은 동일하잖아요. 1등을 하려면은 대략적으로 어떻게 해서 어떻게 구할 수 있지만 그 같은 확률을 바탕으로 실행을 내가 만약에 선택할 수 있다면 기왕이면 상품과 상금이 많은 그죠? 밸류가 높은 게임을 선택하는 게 좋겠죠. 익스페리먼트 자체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러 개의 익스페리먼트가 있을 때 유사한 동종이더라도 어떤 값에 좀 더 관심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가 동전 던지기에서 해봤다면 당연히 이제 주사위 던지기도 한번 해봐야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두 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 여기에서 저희가 관심 있어 할 수 있는 값은 뭘까요? 두 개의 주사 위에서 나오는 눈금의 합이 예를 들면 홀수일 때, 짝수일 때, 뭐 5일 때 기타 등등 저희가 값을 디파인을 새롭게 할 수가 있겠죠. 문제별로.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또 동전 던지기인데 100번을 던졌을 때 앞면에 나올 수 있는 앞면의 개수.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확률 변수라고 하는 거는 퀄리티가 아니고요. quantity of interest입니다. 그래서 확률 변수의 정의를 꼭 암기해놔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저희가 그 한글로 컨셉을 지금 이번 강의에서는 같이 공부를 하고 있지만 사실 책 자체도 원서이고 확률론 자체가 이제 원서로 강의가 열릴 때도 있기 때문에 그 define 자체는 그리고 사실 외국에서 디파인을 해놓은 텍스트북이 오리지널 컨셉이기 때문에 이런 디파인 정도는 꼭 영어로도 되새김해서 많이 암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A random variable is a quantity of interest defined on a sample space. 네, 그래서 이 페이지는 동영상 잠시 멈추시고요. 개인 노트에다가 한번 영어로 쭉 써주시고 저처럼 중요한 부분은 형광펜이나 빨간펜으로 체크를 해놔 주시고 역시 사진을 찍으셔서 매일매일 눈도장을 찍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확률 변수의 타입은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discrete random variable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 이산 확률 변수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continuous random variable이에요. 그래서 연속
확률 변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산 확률 변수는 4장에서 이제 배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연속 확률 변수는 5장에서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4장이죠. 그래서 먼저 베르누이 랜덤 베리어블, 바이노미얼, 포화송, 그리고 기타 discrete random variable인 기하, 음이양, 초기화, 음초기화 이런 것들을 앞부분은 자세히, 뒷부분은 간단히 소개라도 꼭 드릴 예정이고요. 5장에서는 continuous random variable인데요. 뭐 uniform random variable, normal, 그 다음 exponential, 그 다음에 감마, 베타, 카이 제곱, 코시 등과 같은 기타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해서도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더 중요하고요. 저희 고등학교 때 이미 배웠겠지만 바이노미얼 랜덤 베리어블이 디스크리트한데 요거를 n을 굉장히 크게 고려하고 컨티뉴어스한 컨셉으로 바꾸게 되면 너무나 저희가 쉽게 많이 접해보고 알고 있는 정규 분포 노멀 그죠? 랜덤 베리어블이 되게 됩니다. 이 컨셉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는 사진을 찍어 주시고요. 동영상 잠시 멈추시고 개인 노트에다가 types of random variable이라고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네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러면 이산 확률 분포라고 하는 개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전에 당연히 저희가 4장이고 사실 지금 장의 타이틀이 이산확률 분포다라고 해서 요 예제는 이산확률 분포야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챕터에 상관없이 문제가 주어졌을 때 개념적으로 저희가 고려할 수 있는 개념이 딱딱 분리가 된다면 이산이겠죠? 컨티뉴어스가 아니겠죠? 근데 저희가 이때까지 1, 2, 3장에서 배웠었던 어떤 그 동전을 던진다거나 주사위를 던진다거나 요런 기본적으로 저희가 계속 다뤘던 사실 예제들의 확률 값을 구할 때에는 discrete 컨셉이었기 때문에 discrete random variable로 define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discrete random variable이 조금 더 쉽고요. 사실 그거를 이제 시그마를 인테그럴 이런 식으로 컨티뉴어스한 개념으로 뭐 적분을 한다거나 고려하게 되면 그게 결국에는 그쵸 5장에서 배울 컨티뉴어스 랜덤 베리어블이 돼요. 그래서 어려운 개념은 아니고요. 디스크릿을 잘 해놓으면 자동적으로 컨티뉴어스 컨셉도 어느 정도 저희가 쉽게 따라잡을 수 있다는 거를 예측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예제 한번 살펴볼게요. 세 개의 공평한 동전을 던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에서 랜덤 베리어블 y라고 하는 것을 앞면이 나오는 개수로 랜덤 베리어블을 디파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문장 자체를 아주 길게 설명하거나 풀이 자체도 설명할 필요도 없이 저희는 이제 쉽게 랜덤 베리어블 y는 어떤 값을 가질 수가 있어요. 앞면이 하나도 안 나오는 경우 하나 둘, 최대 3개까지 나오는 경우로 이렇게 랜덤 베리어블에 따른 확률 값으로 저희가 디파인을 어떻게 보면 수학적으로 깔끔하게 쉽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값은 결국에 풀이를 조금 써보자면 TTT이기 때문에 8분의 1. y가 1인 경우에는 헤더가 하나 각각의 위치에 나오기 때문에 8분의 3. y가 2개인 경우는 헤더가 다음과 같은 다양한 위치에 있을 때, 그쵸? 가 고려돼야 되기 때문에 8분의 3. 그 다음에 HHH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경우밖에 없기 때문에 8분의 2죠. 그래서 어떤 게 더 짧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랜덤 베리어블로 표현하는 게 역시 집합으로 표현하는 것보다도 짧죠. 말로 표현하는 것보다는 집합이 짧고 집합보다는 수학적인 개념을 바탕으로 한 랜덤 베리어블 더 짧은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시면 사실 컴퓨터 사이언스나 매스매틱 이런 컨셉들 를 보시면 점점점 어떤 시어렘이 나오거나 어떤 표현법이 다양하게 나올 때 좀 더 간결하면서 임팩트 있고 모든 경우를 다 어떤 수학적인 기호라던가 개념을 녹아들이면서 어떻게 보면 물리적인 의미를 갖도록 자꾸 표현하는 방식도 발전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컨셉과 동시에요. 그래서 그런 그 배경을 좀 이해를 바탕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좀 더 재밌고요. 뭐 랜덤 베리어블이 뭐 정의가 이렇더라.
뭐 사실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개념처럼 어떤 단순히 반복적인 계산을 위해서 저희가 배우기보다는 이해를 바탕으로 아 이게 왜 나왔고 이래 가지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구나. 그래서 내가 어떤 문제가 주어지더라도 아 내가 이 문제는 이런 컨셉으로 풀어야지. 이런 식으로 연관을 스스로 하면서 푸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수학적인 개념이라든지 컴퓨터 사이언스 교과목들을 공부하실 때 주어진 거를 그냥 받아들이기보다는 본인이 정말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그게 정말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플립트 러닝이 때로는 좀 더 자기 주도적으로 각자 그 자기가 부족한 부분은 더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또 알 것 같은 부분은 빨리 넘어가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대략 30초 정도 드릴 테니까요. 노트를 펼치시고 노트에 날짜를 쓰시고 예제 이름을 tossing three fair coins example이라고 쓰신 다음에 요 부분을 가리시고요. 초반부기 때문에 가리시고 문제만 보시고 요 문제에 따라서 자기가 확률 변수를 어떻게 디파인을 할 수 있을지 즉 저처럼 이렇게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해서 노트에다가 써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풀이를 본인이 생각한 형식으로 쓰시고 확률 값을 한번 구해 보세요. 그래서 확률 변수를 디파인을 하는 거 잘 하셔야 되고 디파인을 하시면 각각의 확률 변수에 따른 각각의 확률 값을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문제에 주어져 있는지 생각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스스로 정리를 해서 대략 30초 동안 작성을 해봐 주시고 그 다음 예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보셨나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예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개의 공에 관련된 예제예요. 4개의 공이 랜덤으로 선택이 되는데 리플레이스먼트는 허용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한 번 뽑히면 그 공은 다시 뽑을 수 없는 거죠. 근데 몇 개의 공이 있었냐? 20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20개의 공이 1번, 2번, 3번, 뚝뚝뚝 19, 20 이런 식으로 번호표가 붙여져 있고 거기서 4개를 랜덤으로 뽑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냥 너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20개 중에 4개를 뽑는 거나 20 choose 4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4개를 그냥 랜덤으로 뽑을 때 하는 건데 요 문제에서의 관심사는 뭐냐면 랜덤 베리어블 x가 있는데요. 요 랜덤 베리어블 x가 최대로 큰 숫자래요. 그러니까 즉 저희가 4개의 공을 뽑았는데 그 4개의 공 중에 하나는 그죠? 최대의 큰 숫자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랬을 때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되겠느냐? 만약에 이 랜덤 베리어블 x라고 하는 게 앞에 동전 문제 같은 경우는 앞면의 개수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너무나 쉽게도 앞면의 개수가 0인 경우, 1인 경우, 2인 경우, 3인 경우 이렇게 저희가 정수값으로 정해줄 수 있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의 x는 어떤 정수값으로 바로 주어지기보다는 4개의 공을 뽑았는데 그 4개의 공을 뽑았을 때 최대의 숫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때로는 이 숫자 값이 뭐 4가 될 수도 있고 20이 될 수도 있고 15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 4개 뽑힌 것 중에서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결정되지 않은 랜덤 베리어블을 i라고 저희가 디파인을 이렇게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4개를 무작위로 뽑는 그죠? 전체 경우의 수는 20 추주 4잖아요. 근데 그 전체 중에서 저희가 관심 있어 하는 비율을 분자 쪽에 둬야지만 저희가 확률을 기본적인 컨셉으로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4개를 무작위로 뽑았는데 그 중에서 최대값은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이미 저희가 뽑아놨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3개만 랜덤으로 뽑으면 되겠죠? 그 3개는 어디에서 랜덤으로 뽑으면 될까요? 그쵸. i에서 하나를 뺀 경우
들 중에서 세 개를 뽑으면 되겠죠? 그러면 i에서 하나를 뺀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을까요? 일단 i 같은 경우에는 4가 때로는 될 수도 있고 5가 때로는 될 수가 있고 때로는 20인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만약에 i를 20이라고 둘게요. 그러면 최대값은 20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20은 제외하고 즉 19개 중에서 3개를 뽑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i를 19라고 둘게요. 그러면 최대값은 뭐죠? 19죠? 그러니까 19에서 하나를 뺀 18개 중에서 3개를 뽑으면 돼요. 마찬가지로 만약에 i가 4예요. 그러면 4를 최대값으로 두고 나머지 1, 2, 3에서 내가 3개 값을 뽑을 수가 있겠죠? 근데 i가 왜 3은 안 될까요? i가 3이라면 결국에는 공을 4개를 뽑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i는 그쵸? 최소값이 4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probability of random variable x가 i일 확률은 다음과 같이 define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교수님, 때로는 앞서 예제처럼 어떤 랜덤 베리어블 특정 전수값에 따른 확률값을 구체적으로 구하지 못하고 다음과 같이 랜덤 베리어블 자체를 어떤 또 다른 변수로 놓고 식을 구했을 때, 확률을 구했을 때 그 확률 값도 어떤 밸류가 아니고 그 i라고 하는 그쵸? 또 다른 변수를 포함한 그때그때 변하는 또 다른 확률 값으로 이렇게 디파인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쉬운 예제일수록 다음과 같이 확률 값이, 그죠? 확률 값이 정해지고 랜덤 베리어블의 경우의 수도 정수값으로 정해지는데 문제가 조금 복잡해질수록 그리고 현실성 있는 문제일수록 랜덤 베리어블 안에 랜덤 베리어블의 밸류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또 다른 변수로 디파인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른 그 변수를 포함한 확률 값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B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랜덤 베리어블 x가 10보다 큰 경우는 어떻게 구할까요? 저희가 10보다 크다는 거는 11, 12, 뚝뚝뚝 19, 20 너무 많죠? 그러면 이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그쵸? 여집합의 관계를 한번 고려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계산을 한번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요. 일단 랜덤 베리어블 x가 10보다 커요. 그러면 정의 자체에 의해서 시그마를 두고 xi는 11인 경우부터 20까지이죠. 그래서 11인 경우 더하기 11인 경우 더하기 그 다음에 마지막 경우 이렇게 구해볼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구해야 되는 경우가 11, 12 이런 식으로 해서 20 까지 더해야 되기 때문에 계산이 번거로운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앞서 설명을 드렸지만 x가 10보다 크다라는 확률 값은 x가 10보다 큰 11인 경우부터 20인 경우까지 다 더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결국에 여기에서 요 probability random variable x가 i인 확률은 A라는 앞선 문제에서 다음과 같이 구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I라고 하는 것을 11부터 20까지 구체적으로 넣으면서 저희가 I라고 하는 변수를 없애면서 특정 값을 구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번거로운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랜덤 베리어블 x가 10보다 크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 1에서 랜덤 베리어블 10보다 같거나 작은 경우랑 동일하잖아요. 그래서 요 경우를 저희가 구해준다면 여집합을 이용해서 좀 더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 거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랜덤 베리어블이 10보다 같거나 작을 확률은 어떻게 될까요? 네, 랜덤 베리어블 x가 10보다 같거나 작을 확률은 저희가 10개, 그쵸? 1, 2, 3, 4, 5, 6, 7, 8, 9, 10 10개 중에서 4개를 뽑는 모든 경우의 수가 바로 probability of random variable x가 10보다 같거나 작을 확률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10개 중에서 4개를 랜덤으로 뽑았어요. 그게 만약에 1, 2, 3, 4인 경우도 있고 혹은 7, 8, 9, 10인 경우도 있어요. 그죠? 하지만 어떤 경우의 수든 즉
제일 아래쪽에서 숫자 아래쪽으로만 구성된 곳에서 4개를 뽑든 숫자 값이 큰 곳에서 4개를 뽑든 어떤 경우도 다 되는 거잖아요. 그죠? 다 포함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probability 랜덤 베리어블 x가 10보다 같거나 작을 확률을 구할 때에는 10개 중에서 4개를 뽑는 모든 경우의 수가 되게 됩니다. 그쵸? 그런데 요 문제에서 원래 처음에 주어진 공의 개수는 20이잖아요. 그러니까 20개에서 4개를 모두 구하는 전체 비율 중에서 지금 관심 있어 하는 1부터 10까지 사이에서만 4개를 뽑는 비율을 분자에 고려한다면 결국에 그 비율은 저희가 관심 있어 하는 랜덤 베리어블 x가 10과 같거나 작을 확률이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1에서 빼게 되면 이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랜덤 베리어블 x가 10보다 클 확률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주황색 부분이 약간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요. 어떤 경우에 쓰든 간에 랜덤 베리어블 x가 10보다 같거나 작을 확률의 경우의 수 중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렇게 10 choose 4로 구할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분들 여기까지 배웠을 때 아셨겠지만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하는 컨셉은 사실은 저희가 1, 2, 3장에서 알고 있었던 개념인데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그 다음에 문제에 주어져 있는 변수를 좀 더 깔끔하게 정수값이라던가 특정 또 다른 변수값으로 디파인을 해서 문제를 수학적으로 효율적으로 풀기 위해서 등장을 했다. 그리고 사실 이런 랜덤 베리어블에 따른 각각의 확률 값은 저희가 결국에 1장이나 2장에서 배웠던 기본적인 확률 컨셉, 뭐 조합, 순열, 기타 등등 개념을 가지고 이렇게 계속 풀이 과정에서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1장, 2장, 3장, 4장은 독립적인 게 아니고 다 연결되어 있다. 요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시 동영상을 잠시 멈추시고요. 요렇게 가리시고 본인도 스스로 생각을 해보셔야죠. 그래서 스스로 생각을 하시면서 노트에다가 대략 한 3분 정도 시간을 세팅을 하시고 꼭 풀어봐 주세요. 그 다음에 다음 예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실질적으로 3분을 드리진 않고요. 학생분들은 동영상을 멈췄다 이렇게 가정을 하시고 저는 3초 뒤에 다음 예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예제입니다. 역시 동전을 던져보는 예제예요. 네, 그런데 학생분들이 이제 약간 착각하시는 게 동전이나 주사위 던지는 예제는 그래도 다른 예제보다 무조건 쉬울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무조건 쉽지는 않아요. 물론 3장까지는 동전 던지기나 주사위 던지기가 많이 어렵진 않았어요. 하지만 앞서 설명드린 랜덤 베리어블 디파인을 문제별로 다르게 고려해가지고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동전을 2개만 뭐 던지느냐, 뭐 3개를 던지느냐, 혹은 하나의 동전을 n번 던지느냐에 따라서 이 랜덤 베리어블의 디파인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예제는 약간의 그 동전 문제이지만 약간 복잡한 컨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제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동전 던지기는 저희가 인디펜던트 트라이얼이다. 기본적으로 뭐 동전이 예를 들면 뭐 모양이 굉장히 독특해가지고 어떤 한 면만 계속 나온다. 뭐 그런 게 아니라면 일반적인 동전을 저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인디펜던트 트라이얼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 동전 던지기든 주사위 던지기든요. 그래서 이런 인디펜던트 트라이얼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앞면이 나올 때 요 앞면이 나올 확률을 P다라고 여기 문제상에서 디파인을 했어요. 그렇다면 앞면이 아닌 뒷면이 나올 땐 당연히 1-P가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문제상에서 주어져 있는 확률을 저희가 잘 확률 변수하고 매핑, 커넥션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면이 나올 확률이 P인 동전을 이렇게 계속 던진대요. 그런데 한 번이라도 앞면이 나오거나 혹은 한 번도 앞면이 안 나왔는데 예를 들면 n번을 실행을 했어요. 요 n번은 5번일 수도 있고 10번일 수도 있죠. 근데 아무튼 최대 n번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n번까지 계속 던졌는데 그 안에 한 번이라도 앞면이 나오면
그만. 그리고 앞면이 안 나왔는데 n번까지만, n 플러스 1번은 수행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랜덤 베리어블에 따른 확률값은 내가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느냐? 요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요 문제 같은 경우는 랜덤 베리어블 x가 있어요. 근데 요 랜덤 베리어블은 결국에 내가 앞면이 나올 때까지 수행하는 거잖아요. 근데 요 앞면이 진짜 한 번도 안 나올 수도 있죠. n번 수행할 때까지. 혹은 n-1번째 앞면이 나올 수도 있고요. n-2번째 나올 수도 있고 운이 좋아서 한 번 던졌을 때 나올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랜덤 베리어블 x는 앞면, 그쵸? 앞면이 나올 때까지 실행한, 즉 던진, 플립팅한 횟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동전의 앞면이 나오는 개수를 랜덤 베리어블로 디파인을 한 게 아니고 앞면이 나올 때까지 던진, 그죠? 플립팅한 개수를 랜덤 베리어블로 디파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probability 랜덤 베리어블 x가 1인 경우, 그죠? 이 소리는 앞면이 한 번만에 바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probability of head, 그 다음에 확률은 small p. 그래서 여기서는 capital P인데 여기서 small p라는 거 주의하시고요. 이번에는 두 번째에 앞면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나왔으니까 앞면이 나올 때까지 실행한, 즉 던진, 그죠? 랜덤 베리어블의 값은 2가 되겠죠? 그래서 probability of 랜덤 베리어블 x가 2인 경우는 집합 기호로 편하게 한번 풀어서 써봐 주시면 probability t, 그러니까 뒷면이 나오고 테일이 나오고 헤드가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확률 값으로는 1-p 곱하기 p가 되겠어요. 마찬가지로 랜덤 베리어블 3인 경우는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요 관계를 살펴봤을 때 랜덤 베리어블 x가 n-1이라고 하는 거는 n-2번까지는 뒷면이 나왔고 즉 실패를 했고요. 그 다음에 n-1번째에 그죠? n-2번까지는 실패를 했고 n-1번째 이런 식으로 헤드가 나온 거죠. 결과 최종적으로 랜덤 베리어블 x가 n인 경우는 n-1번은 뒷면이 나오고 그쵸? n번째에 앞면이 나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 경우는 probable 1-p에다가 n-1의 p가 되는 거죠. 그런데 교수님, 결국에 안 나왔어요. n번 던졌는데도. 맞아요. 그런 경우에는 테일이 n번이 나오는 경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n-p의 n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 경우를 만약에 풀어서 써봐 주시면 요 두 경우를 더해야 되겠죠. 그래서 n-1에 n-1, n-1승에 실패를 n-1번 하고 p번 마지막에 n번째에 성공한 확률을 곱하거나 혹은 n-1-p에 n-1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실패를 한 거잖아요. 1-p. 그러니까 결국에 요거는 잘 정리해서 써보면 1-p의 n승이 되는 거죠. n승. 자, 그런데 요 경우와 요 경우를 공통적인 거는 묻고 더 짧게, 수학은 더 짧게 결국에는 풀이 과정을 계속적으로 압축해 나가면서 값이 나온다면 어떤 숫자 하나로만 구하는 게 수학이잖아요. 물론 이제 그것을 위해서 중간에 생각하는 과정이 엄밀히 따지면 진정한 수학이지만 결론적으로 어떤 값을 구하기 위해서 생각해 나가고 풀어 나가는 게 결국에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수학이라면 그거를 위해서 요 부분과 요 부분을 더 길게 썼다가 공통적인 부분, 즉 요 부분과 요 부분을 끄집어내고 p와 1-p를 더하면 결국 p와 p는 없어지죠. 그래서 요렇게 축약해서 쓰실 수가 있고 요 부분은 요렇게 결론적으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쉬워요. 하지만 문제를 보고 본인이 꼭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심지어 제가 설명하기 전에 동영상을 먼저 문제만 같이 저랑 보시고 듣고 멈추시고 바로 그 다음에 스스로 풀고 푸신 거를 재풀이하고 매핑해 보시는 게 더욱 좋지만 먼저 설명을 만약에 들었다라고 하시면 꼭 동영상 멈추시고요. 그 다음에 풀이 과정을 이렇게 가리시고 본인이 먼저 생각하시고 또 제 풀이 과정과 검증하는 그 흔적을 개인 노트에다가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코인 문제이지만 때로는 랜덤 베리어블과 같이 맞물리면서 내가 관심 있어 하는 게 과연 어떤 개념인지에 따라서 때로는 코인 문제도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앞서 예제를 제가 조금 추가적인 보충 자료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는 랜덤 베리어블이 1인 경우에는 P, 그래서 궁극적으로 n-1인 경우에는 n-2번째까지는 실패를 하고 n-1번째에 성공한 경우 결론적으로 최종적으로 이 노란색에 보이는 것처럼 저희가 n번째에 그죠? 드디어 헤드가 나오거나 혹은 완전히 그냥 테일로만 나오거나 이 두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경우를 풀어서 쓰면 다음과 같이 더 중간 과정으로 약간의 더 복잡해 보이는 풀이가 있지만 최종적으로 더 간결하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요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저희가 집합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그 집합이라고 하는 개념을 배울 때 랜덤 베리어블 x가 i라고 하는 값을 가지면서 1부터 n까지 다 변할 수 있는 그죠? 유니온을 구하는 프로버빌리티는 이 유니온을 시그마 표시로 바꿀 수가 있고 이 시그마 표시로 바꾼 개념에서 저희가 요 probability random variable x가 n인 경우는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이 이제 표현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은 표현으로 이제 표현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요것을 이제 바탕으로 저희가 i 값 변하는 값에 관련이 없는 컨스턴트 부분은 앞으로 빼고 그 다음에 나머지 i에 관련된 부분끼리 계산을 해가지고 풀게 되면 등비수열의 합이라고 하는 등비수열의 곱이죠. 등비수열의 곱이라고 하는 개념을 바탕으로 요 주황색 형광 부분을 이렇게 간결하게 다시 표현을 해볼 수가 있죠. 시그마를 없애고 그 다음에 요거를 쭉 풀어서 써보시면 결국에 1이 돼요. 그래서 요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도 뭐냐 하면 모든 확률이 발생하는 거를 내가 다 더하면 결국에 1이 되더라. 그래서 저희가 이미 알고 있는 기본적인 아주 쉬운 예제들은 어떤 각각의 랜덤 베리어블에 나올 수 있는 확률 값들이 확률 숫자로 나왔었고 그 1보다 작은 각각의 확률 숫자를 다 더하면 너무나 쉽게도 1이었잖아요. 그쵸? 뭐 예를 들면 앞서 설명드린 뭐 동전 던지기를 봤을 때 8분의 1 더하기 8분의 3 더하기 8분의 3 더하기 8분의 1은 1이라는 거 너무 쉽게 저희가 눈으로 계산이 되지만 사실 요런 문제라던가 요런 문제 같은 경우는 랜덤 베리어블과 각각의 확률 값이 어떤 주어진 숫자가 아니고 또 다른 랜덤 베리어블로 또 다른 어떤 변수 혹은 확률 값으로 저희가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정말 다 더했을 때 1인지 아닌지는 모르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그쵸? 그 엑시엄 2에서 각각의 확률이 발생하는 경우를 다 더했을 때 1이다 라고 하는 개념을 집합과 시그마 기호로 표현을 하고 때로는 수학적인 아주 단순한 뭐 미분, 적분 혹은 등비수열 이런 개념을 가지고 저희가 풀어본다면 풀이 과정 중에서 결국에 저희가 관심 있어 하는 그죠? 모든 확률의 값을 다 더하면 1이다 라고 하는 큰 컨셉에 증명을 할 수 있다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개념은 뒤에 나오겠지만 probability mass function입니다. 그래서 probability mass function의 합은 1이다.
그래서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왜 매스라고 하는 게 나왔냐면 매스라고 하는 건 어떤 질량이라던가 무게라던가 어떤 가중치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랜덤 베리어블이 있는데 그 랜덤 베리어블이 어떤 값을 갖는데 그 값은 다르죠. 각각 다르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뭐 0, 어떤 경우 1, 어떤 경우 2 이런 식으로 각각의 무게가 다르고 그 각각의 무게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결국에 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probability mass function이라고 하는 그 용어가 등장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각각의 이벤트, 즉 경우의 수가 발생할 확률은 알고 보면 probability mass function이라고 하는 어떤 그 조금 더 정교화된 표현이 있고요. 요거의 모든 합은 1이다. 이런 당연한 개념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본 영상에서는 랜덤 베리어블의 정의, 랜덤 베리어블의 종류, 그리고 랜덤 베리어블의 정의를 바탕으로 기본적인 예제 대략 3개 정도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본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스스로 부족하신 부분은 생각을 먼저 많이 해주시고 본인이 생각한 답안과 그 다음에 제가 풀이해드린 답안을 비교를 해보시면서 부족한 부분은 무엇인지, 때로는 본인이 좀 더 많이 생각한 부분은 무엇인지를 개인 노트에다가 충분히 남겨주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